엉뚱한 사람들을 다 구속시킨 박영수는 목을 쳐야 됩니다. 반 대한민국 세력, 종북 세력, 대한민국 핵시한 세력은 이 몽둥이로 응징합니다. 자택 앞에서 데모를 시위를 하는 등 그런 상황과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의 정세를 고려하여 특검에 대해서 신변 보호 요청을 하였고, 예, 이 지금 근무지도 아니고 집까지 와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죠. 2월 25일부터 이제 박영수 특검이나 이규철 특검보에 대해서 경찰이 근접 밀착 경호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 대행 집도 공개를 했죠. 한 보수단체 방금 나왔지만은 그 인터넷 방송에서 공개를 하고 뭐 슈퍼마켓, 미용실, 심지어 몽둥이를 들고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 대행 그 소장의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박영수 특검 그 집 앞에서 몽둥이 들고 시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교수에게 처해지는 사진을 내거는 이런 형태, 그리고 집 앞에서 박영수 특검만 사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탄핵 반대 집회하는 분들이 와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들어놓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신변에 위협도 느끼지만 박영수 특검이 오늘 기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정말 동네 사람들한테도 미안해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근무지도 아니고 정말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이런 곳까지 와서 이런 어떤 그 폭언이나 협박, 겁박을 한다는 부분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들을 수 있는 게요. 이게 협박이라는 게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본인이 느끼기에 공포심을 이끌 만한 어떤 객관적인 사정이 있나라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시위에서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집 앞까지 찾아가고 있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얘기하고 있고 개인이 사생활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거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집 주소까지 공개를 해버리고 경찰에서 신변 보호를 받아줬다는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위해를 가해줄 위험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 정도라면 이미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다 된 거거든요. 조금 더 사실은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뭐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이미 이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사실 박영수 특검은 뭐 2년 전에 본인이 변호사로 있을 때 2015년이었죠. 2015년도 직접적으로 또 한번 테러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근데 트라우마를 그때는 그러니까 테러를 당했는데 뭐 이렇게 몸을 다치지는 않았었던 것 같더라고요. 몸에 상의를 좀 입긴 입었습니다. 상의를 입긴 입었습니다. 입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집 앞에 저렇게 시위를 하는 바람에 박영수 특검의 부인이 지금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상당히 정신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그 박영수 특검이라는 분이 지금 개인 자연의 신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고 있는 하나의 일종의 그 공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지금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 집에 가서 수사가 잘못됐다고 당신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금 협박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건 대한민국 공권력과 법질서에 대한 진짜 심대한 그 위협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뭐 박영수 특검이 지금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 대한민국 사법 당국에서 저런 그 공권력에 도전한 저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법적 확립 차원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저는 인지수사를 통해서라도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보면 너무 심한 경우 많았죠. 교수형에 처하는 뭐 이렇게 사실은, 모형을 가지고 뭐 교수형에 처하고 화형식을 하고 또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그건 정말 위협 아닙니까? 신변 위협 이런 건데 경찰에서 좀 왜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막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법 법질서가 없으면 사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보다 약한 사람들이 더 많이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사법 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정말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검찰과 특검에 대해서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그 검찰에 대한 불신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를 이때까지 다 잘했다고 하면 특검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최근에 그 더 킹이라는 영화가 검사들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거기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있어요. 정우성 배우가 이제 권력층에 있는 검사로 나왔는데 그 밑에 있는 검사를 회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존심 그거 잠깐이다. 누구는 서울대 안 나오고 누구는 40패스 안 했냐. 그냥 자존심 잠깐 버리고 권력 옆에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그 현실에서 꼭 비현실적인 영화라고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씁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박영수 특검 그 가처분 신문 기일이 6일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미 근접경을 받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좀 이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장시호 씨 얘기 잠깐만 하죠. 장시호 씨가 저기 손편지로 특검팀에 편지를 썼다 그러죠. 네, 그 특검에서 있었던 시간 뭐 생각난다, 예.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그 의왕을 사실은 이제 국립대학원이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일선에서도 보면 이제 그 죄를 짓고 갔다 온 사람들이 예. 뭐 국립대학 다녀왔다, 경기도에 있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특검에서 나온 이야기는 굉장히 부침성도 좋고 인사도 잘하고 뭐 심지어 조사를 받다가 도넛이 먹고 싶다. 또 아이스크림을 주면 먹다가 조사 시간이 끝나니까 내일 돌아와서 다시 먹겠다고 하면서 이제 다시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고 뭐 삼성 이재용 그 부회장이 왔을 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장시호 씨가 특급 도움이다 특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죠. 뭐 제2의 태블릿 PC를 제출받았고 박근혜 대통령 그 차명폰을 정확하게 사진 찍는 것처럼 기억을 해서 내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미얀마 케이타운 프로젝트라든가 또 이런 거 있죠. 최순실 비밀 금고라든가 이런 차명폰 또 이 제공하는데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수사에 굉장한 도움을 받았을 걸로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선에서 어떤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 그 안에 내부자의 제보가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특검의 특급 도움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 윤석열 수사팀장이 끝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 잘 키워라. 예, 아들 잘 키워라 하면서 경례를 그러니까 해줬더니 또이 뭉클해가지고 막 그냥 그때 거기서 정말 예? 눈물을 쏟으면서 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79년생이거든 나이가 꽤 있고 아들이 있는데도 상당히 감성적이고 아니 또 79년생이 네. 나이가 꽤 있으면 우리는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그 아들의 엄마 이런 어떤 모성애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모라는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많은 걸 깨달았다고 이런 포로를 했다는 부분이 사실 장시호 씨가 일견 특검에서는 특급 도움이다. 이런 게 정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피의자 한번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피해자는 못 봤고요. 원래 성격도 그런 것도 같고 본인이 하다 보니까 부침성이 있다 이거죠? 부침성이 있게 예. 그렇게 된 거고요. 사실 이제 이런 말씀이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사주니까 반만 먹고 반은 냉장고에 냉동실에 내일 가서 넣어놨다라는 먹어야지. 그리고 거죠. 이제 도나스도 좀 먹고 싶다 그러고. 근데 오해 예.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혹시 오해하실까봐 특검에서 개인적으로 잘해준 것과 장시호 씨도 역시 범죄에서 기소를 해서 예. 처벌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다르거든요. 특검에서 재판은 분명히 엄격하게 최순실 씨와 같이 공범으로 해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로 돈 받아낸 거, 횡령한 거, 사기 다 기소를 해서 재판도 엄격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윤석열 팀장이 왜 출소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들 잘 키워라는 얘기를 예. 했냐면 아는 거죠. 이런 정도로까지 협조가 잘 되어 있고 공범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면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서도 잘 해줄 거라는 거 아는 거지. 그럼 별개 문제로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이 재판에서도요. 장시호 씨가 상당히 중요한 그 증언을 지금 앞으로 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만 근데 우리가 이 참 정말 불행한 사건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이런 일도 있어가지고 그나마 우리가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침성 좋은 장시호 씨. 어쨌든 앞으로 좀 더 솔직하게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